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스타 미니 고압 CO2 이제 고급용 이걸 구매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제품 이제 설치부터 이제 사용 방법까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남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탄에 대해서 좀 약간 뭐 터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 조금 두려움이 있어서 쉽게 구매하지 않았었는데 제 전경 수초가 너무 안 자라는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제품을 구매했고요. 사용하고 이 제품이 괜찮다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있는 수초왕에도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앞에 포장은 뭐 이렇게 심플하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열면은 이렇게 사용 가이드가 있고요. 어떻게 하는지. 네,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어서 이 설명서를 보고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 거고요. 뒤에는 중국어 같아요. 이거는 제가 도저히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앞면을 보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분배가 이 안에 있는 받쳐주는 받침대에 들어가 있고요. 이 레귤레이터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65,000원짜리인데 이렇게 좀 미세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위에서만 돌리는 장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CO2를 작은 어항이기 때문에 CO2를 아주 조금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걸 필요해서 75,000원짜리 조금 고급자용을 샀고요. 이 고급자용은 차이는 이 레귤레이터가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냐 아니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된 거는 이런 시약 키트가 있습니다. CO2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열어서 안에다가 시약을 안에 있는 선이 있거든요. 선까지만 넣어서 옆에 있는 용액을 써서 선까지만 넣어가지고 붙여 놓으면은 CO2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부분이고 설치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시약과 확인할 수 있는 키트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어드밴스드라 해가지고 조금 고급자용 있고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가 있긴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걸로 구매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호수를 걸 때 호수가 구겨져 가지고 CO2가 막히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둥글게 형태되어 있고 어항에 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있었던 금붕어 어항 같은 경우는 이게 벌려지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처럼 이제 위쪽에 보강대가 있는 어항에서는 조금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일반적인 유리 어항에서는 엔간한 두께에서는 다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벌릴 수 있고 최대가. 그 다음에는 이제 확산기죠. 이제 밑에 CO2를 뿜어주는 이제 장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좀 업그레이드 된 게 역류 방지기가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역류 방지기를 따로 꽂아서 해야지만이 역류 방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역류 방지기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역류가 되지 않게끔 막을 수 있고요. 또 버블 카운터가 이제 안에 자동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CO2가 얼만큼 공급되고 있는지 방울방울 흘러가는 게 이 안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확산되는 이 세라믹 부분 이것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3in1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한 번에 동시에 작동된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단점이라면은 버블 카운터랑 이제 역류 방지기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의 이 확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좀 디자인 예쁘고 좀 작고 그런 가벼운 소재들을 쓰고 싶은데 얘로만 이 세 가지를 다 쓰기 위해서는 얘로만 써야 한다는 게 단점이고요. 기존에 이제 이스타 이제 미니 고압 CO2 같은 경우는 버블 카운트가 밖에 따로 있었는데 꽂는 선이 좌측 우측이 따로 있었는데 이걸 하도 이제 사람들이 꽂다가 잘못 반대로 꽂아서 안에 CO2가 압이 차서 이 호수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 가지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일체형으로 한 곳에만 딱 꽂을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테이프인데요. 이제 CO2 양이 이제 파란색이 되면은 CO2가 부족한 거고 약간 노란색일수록 이제 CO2가 과하다는 건데 아까 있던 이 시약 키트에다가 붙여서 사용해라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별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네, 95g짜리 이제 분배고요. 꽤나 차갑고 이 안에 우리가 돌려서 꽂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매뉴얼대로 살살만 돌리면은 터질 일은 없으니까 한번 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열었으면 마지막으로 1m짜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은 이제 이게 끝이고요. 생각보다 이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구성은 되게 심플하고 어찌 보면은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선이 막 길 필요도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이 제품을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앞에 있고요. 자, 겁이 많아서 장갑도 꼈습니다. 아무래도 받침대를 좀 빼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딱 걸리는 지점이 왔거든요. 계속 돌리니까 돌린 거 밑에 있는 분배를 돌립니다. 네, 좀 쪼였습니다. 네, 뻥 소리가 났어요. 게이지가 조금씩 차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안 조여지네요. 일단 이 정도 조였고요. 네, 돌리는 건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네, 결합을 완료했고요. 현재 게이지가 75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걸 푸는 겁니다. 얘를 풀어주고요. 이렇게 분해를 시키고 제공된 호스를
네, 이렇게 안에 넣어서 꽂아주고요. 얘랑 옆에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살살 돌리면 꽉 안 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까지 최대한 밀착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호스가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걸어 놓고 이렇게 좀 꽉 조여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결합하고 난 다음에 이 에어 디퓨저 라인을 열어야 돼요. 열어서 물을 여기 한 3분의 2 정도까지 채워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에어 호스를 연결해야 됩니다. 에어 디퓨저에 물을 채우고 올게요. 네, 이렇게 물을 한 3분의 2 정도를 좀 채워주고 왔고요. 네, 뚜껑은 끝에 꽉 조여야지만 이제 물이랑 CO2가 새어나가지 않으니까 꽉 조여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스를 한번 연결할게요. 이 뒷부분에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어나가는 거를 좀 이 호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테프론 테이프를 좀 붙였고요. 이 같은 경우 이제 좀 방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물 안에 집어 넣어도 새지 않고 얘를 그냥 꽉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프론으로 고정해서 빠지지 않게끔 좀 고정을 해놨습니다. 네, 테프론 테이프는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주로 이제 에어 호스가 이제 우리 산소 발생기 포함해서 다 빠질 때 옆에 호스로 칭칭 감아주면은 이 결착부 같은데 감아주시면은 이제 단단히 고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는 것을 좀 많이 예방해주고요. 하여튼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이게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스타 미니 CO2 설치는 이제 완료됐고요. 이제 어항에 옮겨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좀 조절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선꼬임 호수 같은 경우는 어항에 가서 직접 넣어 봐야 알기 때문에 가서 길이를 재보고 한번 연결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약 키트 이거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뚜껑을 열어서 안에 시약을 1mm 정도 넣어주고 닫으면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네, 분해를 했고요. 그냥 꽂힌 상태에서 돌리면 빠지면 돼요. 이렇게 당기면. 네, 그 시약 이제 붙는 위치는 이쪽 위에다가 해서 1mm 정도 용액을 투여하시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 넣었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제 어항에 한번 설치하러 가볼게요. 네, 조명을 설치할 곳은 조명 말고 이 CO2를 설치할 곳은 제가 이 조명 트윈스타 300S를 보여줬던 어항에 설치할 거고요. 배천경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잘 자라지 않는 편이라서 조금 더 성장 촉진을 돕기 위해서 이게 설치할 거고요. 위치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옆에 옆면이 좀 비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불안한 이 지지대 거리에 걸지 않고도 옆에 올려서 이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호수 길이가 생각보다 꽤 긴 편이어서 놓을 곳을 조금 고민하고요. 좀 더 확산이 잘 될 수 있게끔 저 돌 뒤쪽 라인으로 해서 한번 설치할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어항이 생각보다 좀 낮아서 일단 여기 있는 거리식 여각이 출수구 방향 쪽으로 좀 퍼질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해당 위치에다 좀 설치했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좀 지나가는 선들이 좀 보기는 지저분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산화탄소가 있고 없고 차이는 되게 크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선이 생각보다 길어서 꼭 위에까지 할 필요가 없었고요. 얘를 한번 돌려서 제가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잠기고요. 이게 잠금이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풀어주게 되면은 이제 안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요. 이 방울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고 초당 몇 번 나오는지 버블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나오는 빈도를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금 너무 세게 돌려서 많이 풀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왔고요. 조금씩 조절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4초에 한 방울. 지금 또 조금 너무 느린 것 같고요. 살짝 더 풀게요. 생각보다 이걸 나오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어느 순간 또 막혀있던 게 뚫리듯이 한 번에 확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더 느리게 했습니다. 저는 이 한 3초 정도에 한 번 나오는 이 정도 속도가 제일 알맞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 기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씩 호스를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만 더 풀려도 좀 과하게 나오고 살짝만 더 조여도 너무 느리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이 속도를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처음 설치하면은
이제 미세하게 입자가 안 나오고 저렇게 크게 몽게몽게 나오는 거는 저 세라믹 부분이 아직 물을 덜 먹어서 그런 건데, 저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 24시간 정도 물에 담그고 난 후에 사용하시면은 저런 현상 없이 이제 미세하게 기포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산화탄소도 새지 않고 제대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선만 조금 뒤로, 네, 뒤로 잘 안 넘어가네요. 조금 자르고 쓸 걸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서. 뭐 다른 데 둘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옆에 이쪽에 딱 붙이니까, 네, 조금 가려지기도 하고 좀 깔끔하네요. 좀 더 뒤로 보내도 저는 뭐 뒤에 공간이 있어서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이탄 발생기를 좀 가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이산화탄소 설치를 해봤고요. 여기 붙어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좀 임시적으로 처음에 제가 양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만 좀 붙여놓고, 이외에는 사실 이 어항 관상이 있어서 그렇게 좀 보기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